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는 함수와 포인터라는 과목입니다. 항목입니다. 자, 오늘도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대소 비교를 10번 정도 해야 되는데 서로 각기 다른데 다른 원소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요 명령어들을 총 100번을 써야 하죠. 깜짝아. 그죠? 네. 깜짝아.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것이 함수라는 겁니다. 함수 이제는 명령어들의 집합이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면 되겠고, 사실 우리가 계속 어, 실습할 때 주장창 int main을 계속 썼죠. int main 안에 우리가 계속 실습을 했었는데 이것 또한 하나의 함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int main처럼 int compare가 같이 우리만의 함수를 또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 방송이 안 틀어져 있거든요. 방송, 예,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방송 지금 틀어드릴게요. 코드가 아니라 기왕이, 전적으로 좀 뭐가 나을 것 같더라. 잠시만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건 함수와 포인터고요. 뭐 오늘 제가 제작을 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아요. 이거 함수와 포인터도. 그래서 아마 괜찮을 것 같고. 자,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대소 비교를 한 100번 정도 해야 되는데 서로 각기 다른데 다른 원소들을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f a는 b, printf a 뭐 요런 구문을 총 100번을 써야 되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여기 이거를 뭐 x, y로 바꾼다든가 뭐 C1, C2 뭐 이런 식으로 바꾼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포문이나 이런 것도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어제 뭐 배열을 배웠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배열만으로는 충족이 안 될 수가 있죠. 네, 배열만으로는 또 그게 충족이 안 돼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함수입니다. 함수는 쉽게 말해서 명령어들의 집합인데 그냥 쉽게 생각을 어, 그 형태를 떠올리실 때 도움이 되실 게 뭐냐면 int main입니다.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계속 int main 쓰고 그 안에다가 명령어들 이렇게 막 집어넣었잖아요. 사실 이 int main 동안 하나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int main처럼 int compare, 뭐 int 뭐 abc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함수의 기본형은 이렇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어, 이제 요거를 불러오면 여기가 int main이고 보통 여기서 이렇게 명령어를 썼잖아요. 첫 번째 방식은 int 뭐 abc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다가 뭐 printf 뭐 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본형은 거의 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민트 N이 메인이 그냥 위에 있는 게 좋다 이러시는 분은 이거를 일단 이거를 복사를 해놓고 여기다가 세미클론으로 일단 이런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라고 선언만 해놓고 int 메인을 쭉 짠 다음에 뒤에다가 똑같이 요거를 쓰신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계속 쭉 적는 방식으로 어, 또 선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달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스타일,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이제 여러분들이 어, 쓰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F5. 자, 함수 근데 보시면 제가 계속 함수에도 자료형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계속 썼던 메인도
여기 int라는 게 있었고 여기 ABC도 또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int라고 썼죠. 여기서 보시면 유출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통은 int를 자주 씁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자신이 출력하고 싶은 자료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 값을 출력할 때 보통 return이라는 값을 그 명령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return을 쓰지 않는다면 특별히 void라는 자유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계속 숙제를 검사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 살짝 좀 옆길로 세자면 자꾸 이렇게 void 메인으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권장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얘는 에러를 안 일으키는데 보통은 int main으로 쓰는 게 정석이고 void main은 컴파일러에서 에러를 일으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있고 아예 컴파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컴파일러에 따라서. 그래서 무조건 그냥 int main으로 쓰자. 이거고 어, 얘도 왜 그러면 int main을 쓰냐? void main 우리가 계속 쓰면서 return이라는 명령어를 안 썼는데 왜 계속 그 void main은 아예 에러로 하게 해놨냐라고 하면은 여기에도 기본적으로 return 0이라고 해서 이게 생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이 메인 함수에서 return 0을 쓰면은 이 함수가 종료된다. 아니, 거의 모든 함수에서 return 0은 거의 종료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뭐 어쨌든 좀 더 이해 가서 자 A, B, C를 이렇게 쓰고 뭐 였다가 뭐 A는 3.14 12로 하고 뭐 return A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int가 아니라 float를 써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에러가 일어나는 거는 여기도 float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런 거고 음, 이렇게 하면 에러가 사라지죠. 그다시피 여기에 맞추면 되는데 이제 보통은 그냥 int나 뭐 그것도 싫으면 뭐 void를 쓰면 된다. 뭐 이 정도. 자, 근데 이거는 여기에 값이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을 때 얘는 그냥 쓰지만 뭐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뭐 int a는 10 하고 하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비교하는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깥에 이 값을 어떻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어야지 이게 작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에다가 뭘 넣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요 괄호 부분이에요. 괄호에서 쓰실 때는 뭐 int x, 뭐 int y 이거는 마음껏 정해주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이제 메인에서 좀 더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메인에서 보통 쓰지 않는 걸로 하면은 더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제 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거를 알아야 되니까 더더욱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printf로 갑시다. printf 뭐 %d 뭐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해주면 자 gcc var test.c 그리고 조금 확대를 해드렸어야 되는군요. 해서 a.exe 하면 이게 이렇게 그리고 abc
그 다음에 넣을 때는 우리가 그냥 명령어들 쓰는 것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식으로 넣어주면 함수가 써집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하면 19, 10 플러스 9가 그대로 내려가죠. 요 요 x에다가 a의 값인 10이 들어가고 y에다가 b의 값인 9가 들어가서 얘가 a 마냥 행동하고 얘가 b 마냥 행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매개함수로 정의됐을 때 자료명은 함수 안에서만 사용되면서 해당 위치에 들어있는 변수를 대신하여 사용을 합니다. 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게 그냥 요 소리입니다. 자, 함수 사용하는 거는 제가 이미 보여드렸죠. 자, 해당 예제에서 들어가면 얘도 똑같이 test.2,7이 들어가는데 이 2가 그럼 x에 2가 들어가고 y에 7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x 플러스 y 해서 결론적으로는 9가 들어갑니다. 자,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굳이 입력할 값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습을 해 볼 텐데 요거를 제가 복사를 이제 해 드릴 테니까 이거를 함수 형태, 요 int boy compare라는 형태로 담아내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요겁니다. 사실 제가 이쪽 뒤쪽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최대한 함수를 안 쓰려는 타입이기도 하고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함수를 쓰는 문제가 적극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뭐 취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럴 때는 이게 적어도 되겠죠. 였다가 이제 슬슬 답장이 아니지. 반응 그게 어디 갔지? 네, 여기에다가 이제 다 됐으면은 이 버튼 누르시는 것도 혹시 뭐 안 된다, 잘 안 된다,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른 저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으신데 혹시 뭐 이해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러신 분은 지금 빨리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뭐가 없으시면 한 23분 정도까지 또 계속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질문이라든가 그런 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질문 들어왔네요. 그 소스 코드를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러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오늘은 스캔F를 안 쓰니까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스캔F를 안 쓸 예정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다시 깔으셔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오늘은 뭐 이것만 보셔도 뭐 그렇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으니까 네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음 뭐 시간 거의 다 됐으니까 제가 답안을 드리자면 일단 어차피는 뭐 인트 컴페어로 제가 드렸죠. 인트 A 인트 그리고 제가 X로 드렸나요? A, B로 드렸죠. A, 인트 B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제가 해드린 거를 복사를 하면 되는데 유독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좀 요 따옴표가 를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저렇게 하다가 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compare A, B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은 뭐 C는 뭐 7, 그 다음에 int D는 8 하면 이제 하고 C 기왕 이렇게 만든 김에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A, B가 있고 여기도 A, B가 있어요. int A, int B 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반을 한 김에 자 해보시면 8이 나오죠. 그러니까 D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A, B가 이거 두 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이 정도. 정확하게 뭐지? 이거 왜 컴파일이 제가 조금 움직이면서 좀 망가졌나 보네요. 그래서 하면은 네, 다시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만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하시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하고 아주 간단한 예제를 제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서 드리면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짜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한번 제가 직접 소스 코드 전체를 드릴 테니까 한번 해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고 이제 컴파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한 넉넉 잡아 한 2분 정도만 드리면 되겠죠? 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자,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GCC 발 테스트 해서 돌리면, 어라? 2가 나오죠? 자,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유도 한 건 이걸 겁니다. 아까 요거하고 요게,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int x, int y를 넣어서, 여기에 2가 들어가고, 여기가 b가 들어가겠지? 그러면 x에다가, 7을 이렇게 더해 준 다음에, 리턴을 하면, 요 값이 방영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는 그냥 2가 됐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자, x가 a의 행세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값만 복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이게 지금 소수로 들어가 있어서 저기 되는데 어차피 값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다시 해서 해 보셔도 키보드를 좀 바꿔서 조금 어허 네, 똑같이 2가 나오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여기에 뭐 x는 a, y는 b 해서 그냥 새 변수가 생성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x, y를 여기서 올린다고 해도 여기 값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죠. 이게 이제 값이 지멋대로 함수를 잘못 사용하다가 값 전체가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값을 한번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진짜 간단한 해결법은 그냥 a는 테스트 a. 그냥 이것 같이 간단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되겠지만 도중에 내가 이거를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건데 도중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내가 함수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x, y, z를 넣으면 x는 1을 증가시키고 y는 2를 증가시키고 z는 3을 증가시키고 싶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보통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포인터 변수가 뭐냐?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개념이고 많이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렇게까지 많이 사용을 하지도 않아서 실제로 코딩을 할 때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아서 더더욱 그렇고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를 좀 더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 변수가 저장된 주소를 또 저장한 변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을 좀 더 명확하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자, 여기에 1111이라는 이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지만 대충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칠게요. 값이. 그리고 얘는 인트겠죠. 자, 그리고 메모리가 대략 0, 1, 2, 3, 4 해서 이렇게 번호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이 A가 0번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 P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여기에 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P를 넣게 되면 요 A에 이제 0번지로 가게 돼서 요 A에다가 A의 값을 접근이 되는 거죠. 보통 앞에 P를 요 별표를 붙여서 int 별표 P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터 변수를 생성을 합니다. 자, 포인터의 성질은 포인터의 크기는 자료형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일반 자료형에서 요 주소를 알리려면 요 end 표시 그 다음에 포인터에서 그 주소에 들어가는 값을 알아내려면 별표 표시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end 표시 여러분 많이 보셨죠? scanf 쓸 때 값을 넣을 때 이제 요 end 표시를 많이 쓰셨잖아요. 요 end 표시를 쓴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scanf가 요 주소부터 시작해서 이 값을 넣어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배열이 scanf를 살 때 and를 안 써도 되는 이유는 배열 자체가 포인터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배열 자체가 이미 주소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and를 안 써도 이게 작동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길고 길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함수로 쓰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이거는 이제 반응까지 달아주시면 되겠죠. 하고 이것과 이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완전 똑같은 거였죠? 잠시만요. 별이 이게 삭제가 되는구나. 잠시만. 아, 잠시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되겠다. 이게 왜 자꾸 없어지지?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제 반응을 달아드리면 요거를 해서 비교하시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자, A2, B7 넣습니다. 그리고 요 얘는 주소를 받는 요 별표 X와 별표 Y는 어차피 주소를 받는 거니까 얘도 주소 형태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냥 27이 아니라 뭐 2번지 뭐 7번지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AND 표시를 붙여서 저희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또 별표가 붙었죠. 리턴에도 별표가 붙었어요. 왜냐? 요거 하나만으로는 주소니까 이렇게 해야 그 주소에 있는 값이라는 소리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똑같이 얘만 쓰면은 y의 주소인데 얘를 쓰면 y의 주소, 네, 그렇게 되는 거죠. y의 주소에 있는 값 해서 결론적으로는 2 플러스 7이 x에 저장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return x를 할 때는 또 주소 값으로 반환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아마 이건 없어도 되긴 할 건데, 굳이 리턴으로 또 해줘야 된다면은 이제 얘도 요 별표를 붙여준 채로 해야 제대로 값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말을 그냥 하라고 해보면, 이게 왜 자꾸 사라지냐 이게. 잠깐만요. 네, 9가 정상적으로 나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동시에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동시에 올릴 수도 있겠죠. 1. y 플러스 마이너스 2. z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c는 뭐 10으로 해서 올리고 여기다가 %c를 한 다음에 %d, %d, %d 해서 a, b, c를 해주면 네, 여기는 1 증가된 3, 여긴 1 증가된 2, 2 증가된 9, 얘는 3 증가된 13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가장 포인터 변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가 바로 이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거를 주소 이거를 칭하는 명칭도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이거 다 하신 분들은 이거를 찍어주시면 되겠죠, 반응을. 네, 주소에 의한 호출. 주소에 의한 호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C++에서는 요 AND 가지고도 이제 이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게 이제 참조에 의한 호출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여기가 C에서는 안 먹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함수에서 쓰려면은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은 근데 포인터가 굳이 이것 때문에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자, 기본 다른 활용 용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른 활용 용도. 자, 기본적으로 접근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단계가 더 추가된 건데 왜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컴퓨터에 전달을 해줄 때 이제 컴퓨터는 어차피 번지수로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실제로는 요 포인터 변수를 참조해서 직접 주소를 알려주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전에 썼을 때는 이제 A라는 곳에 이렇게 A가 변수가 있는 곳을 이제 참조하라 그러면은 이제 요 A가 어디에 있는지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요, 요 포인터로 이제 0번지에 있는 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바로 0번지로 가서 이렇게 읽어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복잡한 프로그래밍일수록 가장 많이 쓰고 그래서 포인터가 지금 보시면은 벌써 마지막 장이죠. 제가 지금 실제 용례가 지금 실질적으로 쓰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쓸 때는 이렇게 함수에서 값을 변경할 때만 쓰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만 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앞서 말을 했다시피 기본적으로 배열이 포인터 기반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 AN을 이제 이런 식으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 2차원 배열도 나타낼 수 있거든요. 배열 A 뭐 A X Y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낼 것 같은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을 못 하시겠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때 이제 A 플러스 X 플러스 Y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왜 아쉽냐고 하냐 뭐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A 플러스 X 플러스 Y로 이런 식으로 합쳤을 수 있으면은 좀 이거를 변수 하나로 합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 곱하기 3이면은 뭐 배열을 2,1 A 2,1을 할 때 그냥 A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사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접근을 할 수는 없다.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따로 행과 열을 따로 써줘야 한다. 뭐 이 정도가 있겠네요.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굉장히 지금 적죠. 왜냐하면은 제가 이쪽에 솔직히 말해서 함수를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제가 그렇게 잘 아는 편도 없고 함수 자체가 사실 이렇게 값을 명령어를 담는다. 명령어를 변수처럼 이런 식으로 담는다. 이런 거에 의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외의 사용법은 우리가 그냥 했던 거와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포인터는 하다 보면은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용법도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고 그래서 과제를 하나 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요. 자, 이것을 응용해서 이제 x는 1 증가 음, z는 3 증가 y는 4 증가시키는 함수 int abc. 자, 여기서는 제가 의도적으로 네, 이게 오늘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서 그냥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아, 그렇게 제가 그렇게 컨디션도 안 좋고 준비한 것도 조금 저거 하고 해서 그냥 이쪽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거는 개인 디코로 이런 식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